예, 안녕하세요. 이제 고용보험법.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피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내겠죠.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이제 5대5로 보험료를 내잖아요. 4대 보험 중에 이제 고용보험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실업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다든가 구직급여를 받는다든가 하는 국가적 제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파트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이 고용보험법이 반드시 주요 법으로서, 근로기준법도 뭐 중요한 법입니다만은 고용보험법은 상당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법이죠. 그런데 일반적이진 우리가 뭐 민법이니 상법이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본법과 관련되지 않는 단행법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실업을 해보고 공지원센터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든가 또는 구직급여를 신청해 본 사람들은 그 과정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본 사람들은 잘 아는 쪽인데 그래도 세세한 것들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희 시험 과목으로 고용보험법령, 이게 법이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국회 통과된 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그다음에 장관 부령이 있는데 그걸 시행규칙이라고 그러죠. 시행규칙은 출제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법과 관련된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 징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징수법 쪽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보험료를 수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특히 법 공부를 하실 때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법은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할 수 있다, 한다, 해야 한다. 뭐 이런 말투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런 쪽에서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법령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단어 하나하나를 씹어 읽어야 됩니다. 꼬드득 씹어 읽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확확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천착하면서 꼭꼭 씹어 읽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속도감 있게 책을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해야지만이 이 법령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 공부를 하실 때 시험 출제와 관련돼서 숫자 관련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일자가 중요해요. 60일이니 120일이니 180일이니 이런 일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로기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중요하죠. 뭐 주 52시간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일자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급여 수급 일자가 있거든요. 피보험 기간이 있고, 그래서 날짜, 시간, 뭐 시간까지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만은 일자에 대해서 숫자를 하나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약 한 52문제를 문제풀이로 제가 문제를 제공을 했는데, 문제풀이 문제는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있는 그 문제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답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문제가 사지선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천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 총칙편이죠. 총칙편에 모든 법에는 제1조의 법 재정 목적이 나와 있죠. 재정 목적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재정 목적이. 그래서 목적에서 보면은 실업 예방이 하나 나와 있죠. 고용 촉진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을 지도하고 소개하는 파트인데, 우리 이제 강론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 급여, 그다음에 구직 촉진, 구직급여 파트죠. 그 직업 능력 개발 쪽에서 실업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죠. 구직 활동을 하면 보통 1주 내지 4주에 활동을 하게 되면은 구직 인정을 해주고,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실업 인정 기간 동안에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을 주죠. 한 달 정도 기간에 실업 인정을 하고 그 실업 인정 한 달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 파트의 중요한 부분, 여기 뭐 그냥 씩 지나가면 안 돼요. 실업의 예방 목적도 있고, 고용 촉진 목적도 있고,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 목적도 있고,
지금 세 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 강화 네 번째, 그 다음에 급여를 실시하는 부분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 전체를 머릿속에다 좀 집어넣어 주기 바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출제위원들이 제도의 재정 목적, 이 법의 재정 목적을 시험 문제 출제를 잘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그 부분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학 강의가 아니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떻게 칠 것인가, 시험을 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이해를 잘하고, 우리도 저도 법 공부할 때 보면은 참 이론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명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시험 문제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도 똑똑하긴 한데 시험 그 정도 그 지능 능력이고 학습 능력이면은 전교 뭐 1% 안에 들어가야잖아요. 근데 1%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시험 스킬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자,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 제가 첫 번째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죠. 목적에 지금 한 5가지가 거론되어 있는데, 목적은 제도의 목적은 시험 출제를 잘하는 편이다. 시험 두 번 치면 한 번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출제 빈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1조 목적편 여러분들 꼭 해주시기 바라고. 자, 용어의 정의도 시험 문제를 진짜 한 3번 정도 시험 출제가 되면 한 번 정도 나오는 부분이 또 용어 파트예요. 용어 정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들이 시험을 떨치기 위해서 점수를 못 맞게 위해서 하는 시험 문제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특히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때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고득점자를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함정을 만들긴 만들지만은 너희들 소위 말해서 뭐 나쁜 얘기로 하면은 엿먹어라, 그런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내는 부분들이 있죠. 용어정의편. 자, 여기 용어정의편에 총 6가지의 용어정의가 나와 있죠. 첫 번째 피보험자. 피보험자라는 것은 뭐야? 피자가 붙어요. 보험자는 보험 사업을 하거나 보험 급여를 주는 쪽을 보험자라고 하겠죠. 우리가 뭐 생명보험사 그러면 그쪽이 보험자가 되죠.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 그러면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피보험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피보험자로 정의되는 쪽이 당연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가 돼 있고, 또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는 자영업자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근로자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근로자, 일반 근로자, 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에 출근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험 가입자가 되겠죠. 보험 가입됐거나. 그러나 그걸로 모든 걸 다 커버를 못하니까 가입된 것으로 본 근로자도 있다. 예. 뭐 피보험 취득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증명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가입하거나 가입된 거니까, 이거는 가입되거나가 아니죠. 자영업자는 스스로 보험을 가입을 하니까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돼 있고, 이직의 개념은 뭐예요? 이직의 개념, 직장을 떠났다는 얘기죠. 피보험자하고 사업주 사이에 고용 계약 관계가 종료됐다는 얘기죠. 그 이직이죠, 이직. 그래서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이직이라는 것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에 고용 관계가 종료됐다 하는 얘기고, 실업의 의미를 아마도 제가 시험을 출제한다고 하면은 지금 요 전체 용어를 한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 중 고용보호법상 용어 정의에서 정의된 정의 내용이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하는 문제 정도를 하나를 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함정 하나를 파겠죠. 실업의 의미는 뭐예요? 근로의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근로의 의사도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근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리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실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 실업 상태에 있다라고, 내가 주관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다라고 근로 의사가 있다는 것은 근로 의사 있어요.
그리고 근로할 능력도 있어요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누가 인정을 해야 된다. 실업 인정기관에서 실업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안정기관은 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 상태에 있고 실업 상태에 있으니까 어떤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는 거죠.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구직활동이죠. 적극적 구직활동인데 예전에는 적극적 구직활동이 우리 실업 구직급여 뭡니까 패스포트를 줬어요. 구직급여 이런 수첩을 줬습니다. 그게 도장 찍는 란이 있어요. 당시 어디를 방문했고 거기서 면접을 했다든가 했을 때 그 사업주의 도장 하나를 받아와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1회 방문 정도를 인정했었는데 옛날 방식이죠. 그럼 거기서 도장 하나씩 받아오면은 뭐 적극적 활동을 한 걸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요즘에는 팩스라든가 증거물을 남기게 돼 있죠.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공채가 됐든 일반 공모가 됐든 내가 거기다 서류를 제출을 했고 서류 제출했는데 거기서 뭐 합격이 탈락이 된 거죠. 합격이 안 된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증거 서류들을 팩스라든가 기타 증거 서류를 남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워크넷에서 올리죠. 이게 좀 구직 활동에 대한 적극적 구직 활동에 대한 증명이 깐깐해졌어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상당히 깐깐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에 그 단어 하나가 있죠. 이 단어가 빠지면 틀린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까지는 알겠죠. 이건 뭐 중요하진 않죠. 적극적으로 이 적극적이란 말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시험 함정을 낸다면은 적극적이란 말을 빼버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겠죠.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정. 이렇게 하면은 말은 한 60%는 맞고 40%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편이 있죠. 우리가 근로를 하게 되면은 소득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는 거예요, 월급을.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단 보수라고 하는데, 근로소득 중에 빠지는 게 있죠. 비과세 근로소득.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우리는 소득이라 한다. 근데 이제 보수로 인정되는 유사보수가 있죠. 실업 또는 휴직, 이런 기간 중에 실업이라면 고용주가 끝났으니까 실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직은 그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지만 일을 안 하고 있는 기간 휴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휴직 그밖에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도 사업주 외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사업주가 나한테 준 돈은 아니에요. 휴직 상태에서 내가 알바를 뗐다든가 다른 데 가서 잠깐 일을 했다든가 거기서 들어온 수입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한 분은 실업 상태였어요. 휴직도 아니고 이직을 했죠. 그냥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정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실업급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동사무소에서 뭐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전체 무슨 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민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했더니 참석 수당이 나왔죠. 참석 수당이 4만 얼마가 나왔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 돈을 내가 받는 급여에 그 돈을 공제하고 주더란 얘기죠. 신고를 안 한 게 2배 공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사업주 외의 사람한테 급여를 받는 것도 보수가 돼버립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비과세 소득은 비과세 소득도 보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이런 근로자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그 정의가 제대로 나와 있는데 이런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이런 근로자를 한다. 뭐 이런 근로자 쪽에 답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보험가입자 쪽이 있네요. 보험가입자.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업주도 보험가입을 하죠. 왜? 사업주가 돈을 내거든요. 보험가입자가 아닌 자가 이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1개월 60시간 미만인 자. 1주 15시간 미만 이제 포함해서 1개월 이건 이제 숫자를 조심하라 했죠. 숫자. 지금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딱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세 번째 항목을 잡을 수 있는 게 당연 보험가입자가 아닌 케이스입니다. 아닌 케이스.
그래서 여기 지금 총 몇 개가 나와 있어요? 5가지가 나와 있죠. 이건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인데 대통령령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1개월 60시간 미만인자로 돼 있죠. 1주 15시간 미만인자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다만 여기서는 뭐예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러니까 1개월 60시간 미만이지만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기서 고용돼갖고 일을 한다면은, 시간 미만자라고는 보진 않는다. 근데 일단 여기서 60시간 미만인자를 먼저 원칙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다 대상이 아니죠. 자, 고용법상 그 당연보험가입자가 왜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따로 돼 있고, 사립학교도 사립학교 연금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쪽 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별정우체국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연보험가입자가 아닌 거. 첫 번째 시험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 미만자를 얘기하는데 그 시간은 60시간으로 돼 있고 60시간 미만, 1개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연속 근로를 제공하거나 이런 근로자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이런 근로자는 당연 공연보험법 가입자가 아니죠. 이런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은 아니다. 당연히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부분이 시험에 줄 수 있는 당연보험 가입자 총 몇 가지가 나왔죠? 5가지가 있잖아요. 그 5가지 중에서 1개는 삭제됐으니까 4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가 또 나오죠.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그러니까 65세 전에도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 말고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한테는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지만 제4장 5장에 나와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쪽, 이쪽 적용은 그 5장 쪽은 뭐가 나오죠? 5장에는 그 육아휴직 쪽이 나오죠. 전체 법령 4장 5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적용이 없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전체가 있는데 4, 5장 빼고 적용을 받는 거죠. 자영업자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가입자 중에서 공단 승인,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공단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용법 단서에 보면은 농림업을 하는 그 법인 중에서 사행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사 공사 중에서 정보통신법 사업에 건설 이용 공사라든가 공사가 쭉 나오는데 그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얘기합니다. 2천만 원 미만인 공사가 설계 변경된 데서 2천만 원 이상 건설 공사에 해당되면은 어찌 될까 하는 것이 나오죠. 일광 적용한 그 법 규정 전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천만 원 미만 공사를 하는 공사, 어떤 공사인지는 우리 따지지 맙시다. 공사를 일단 기준으로 놓고 이런 농림업의 4명 이하 그 사업을 하는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하는 자들은 당연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공단이 동의를 받아서 이제 신청을 했겠죠. 신청한 다음에 직업인정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때서야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하고 공단 승인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당연 가입자는 아닌데, 여기에 일단 2천만 원 미만인 공사가 있고 또 건설 면적, 건축물 건설 면적이 보니까 1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대수선. 대수선은 200이고 일반 건축은 100제곱미터고 조그맣죠. 한 30평 정도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가군의 가사, 자기 식구들끼리 장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군의 고용활동 및 달리 분리되는 자가소비, 내가 쓰기 위해서 생산활동하는 것들은 역시 당연가입은 아닌데, 그래서 이쪽 공사는 이런 공사를 하거나 자가소비 활동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공단이 인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가입은 아닌데
공단 승인과 근로자 동의를 통해서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지금